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22권. 개혁을 꿈꾸었던 젊은 왕 정조. 누가 그의 꿈을 독살했을까? 여는 이야기. 영조와 정조가 재위했던 18세기, 조선 사회는 다양한 문화의 꽃을 피웁니다. 청나라를 통해 서양의 새로운 문물과 천주교가 들어오고, 이를 바탕으로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정약용 등 수많은 조선 실학자들이 백성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새로운 학문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실제로 백성들의 삶이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정권을 잡고 있던 노론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했고, 지방의 수령들은 그 틈을 타 갖가지 방법으로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암행어사를 통해 백성들의 이러한 현실을 알게 된 정조는 신분차별 때문에 건국 이래 300년 동안이나 관직에 나올 수 없었던 서얼들까지 과감히 등용하여 쓰러져가는 조선을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정조의 개혁은 끝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역대왕 중에서 세종과 더불어 뛰어난 군주로 평가받고 있는 정조. 그의 개혁은 왜 실현되지 못했을까요? 어찌 서얼들에게 관직을 주려 하시옵니까? 어서 접시를 가져오너라. 네. 이곳은 임금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수락관입니다. 수락관 나인 진홍은 이곳의 최고 상궁인 정상궁의 지시에 재빨리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진홍이 접시를 가져오자 정상궁은 튀긴 매작과를 꿀물에 넣었다가 건져서 접시에 담았습니다. 이제 잣가루를 뿌리거라. 네. 진홍은 조심스럽게 잣가루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진홍의 마음과는 달리 잣가루가 예쁘게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상궁이 호통을 쳤습니다. 지금 뭐라는 게냐? 잣가루가 그릇 밖으로 다 튀어나가고 있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됐다. 내가 할 테니 넌 상이나 준비하거라. 네, 마마. 진홍은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심하게 호통을 치시니 서운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자 정상궁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음식은 전하와 조정 대신들이 드실 음식이다. 작은 실수라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야. 맛과 영양뿐만 아니라 색과 모양이며 담아내는 그릇 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네, 마마. 그제서야 진홍의 마음도 조금 누그러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마님, 왜 이렇게 많은 상을 준비하십니까? 오늘은 경연이 있는 날이 아니더냐. 조정 대신들께서 모두 들어오실 테니 많이 준비해야지. 아... 잠시 후 여러 개의 상에는 각각 삼색 매작과와 모가차가 올려졌습니다. 자, 이제 상을 하나씩 들고 편전으로 가거라. 차가 식으면 안 되니 서둘러야 한다. 엎지르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 시각 조선의 제22대 임금 정조도 편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운 정조는 젊고 똑똑하고 당찬 모습이었습니다. 거침없는 걸음걸이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조가 경연장에 들어서고 바로 경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연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정조가 문득 대신들을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들은 과인이 즉위 초에 하명한 것을 기억하고 있소? 즉위 초라 하시면... 느닷없는 질문에 대신들이 당황하자 정조는 더욱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과인은 분명 요직을 포함한 관직에 서얼들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일렀소. 전하,
소신들이 어찌 그것을 잊고 있겠사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지켜지지 않는 것이오? 말을 마친 정조는 대신들이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신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전하, 그것이 어인 말씀이시옵니까? 전하께서는 이미 규장각 설치 후 3년 뒤 외곽에 검사관을 두고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서이수와 같은 서얼들을 임용하시었사옵니다. 헌데 어이하여 또다시 서얼 출신의 등용을 거론하시는 것이옵니까? 그러하옵니다, 전하. 수많은 양반들을 두고 어찌하여 서얼들에게 관직을 내어주려 하시옵니까? 정조는 대신들의 말에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서얼이라 해도 학문이 뛰어나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오. 경들의 뜻에 따라 분수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서얼들은 엄벌에 처하기로 하지 않았소. 과인은 다만 명문가의 서얼 중에 학식과 재능이 탁월한 자들을 가려서 뽑아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보라는 것이요. 하지만 전하, 이 나라에는 법도가 있사옵니다. 사대부들에게 내릴 관직도 모자란 상황에 어찌 서얼들까지 생각할 수가 있사옵니까? 그 말을 들은 정조는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말해보시오. 지난번에 뽑은 서울 출신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서이수 등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소. 양반 출신인 경들 못지않게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소? 대신들은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정조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인이 오늘 다시 명을 내릴 것이니 경들은 각별히 따라주기 바라오. 앞으로 요직을 포함한 관직에도 서얼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오. 오늘 경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소. 정조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전하께서 해도 너무하시는 것 아니오? 우린 선왕 때부터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아온 조정 대신들이요. 그런데 우리를 어찌 이렇게 무시하신단 말이오? 맞소. 모든 것을 전하 뜻대로 하시려는 것 아니오. 이대로 물러서서는 아니 될 것이오. 대신들이 이렇게 정조에게 불만이 많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대신들의 대부분은 노론이었는데 이들은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정조가 힘을 키운 다음 자신들에게 보복을 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왕권이 강화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때문에 정조의 의견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 대신들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온 정조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 하루빨리 저 노론들의 기세를 꺾어야 할 텐데. 정조는 붕당 정치를 어떻게 바로잡았을까? 전하께 올릴 수라를 준비할 시간이다. 어서 서둘러라. 네, 마마님. 진홍은 서둘러 수라 준비를 했습니다. 수라에는 9가지의 반찬이 올랐습니다. 마마님, 전하께서는 한나라의 군왕의 위치에 있으시면서도 늘 검소한 생활을 강조하신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라상에는 9가지나 되는 반찬을 올리는 것이옵니까? 사실 전하께서는 5가지 정도만 올리라고 하명하셨단다. 하지만 수라상에는 특별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명만큼은 받을 수가 없었지. 특별한 뜻이라니요? 수라상에는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고 사냥을 해서 얻은 음식들을 올리는 것이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백성들의 생활이 고스란히 올라가는 것이지. 상 위에 차려진 음식이 늘 그대로라면 나라가 태평하다는 증거고, 갑자기 반찬 수가 줄거나 재료가 바뀌면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 전하께서도 9가지 반찬을 허락해 주신 거란다. 아, 그렇군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정상궁은 진홍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진홍아, 오늘 장영이가 휴가를 갔으니 네가 함께 수라를 올리자꾸나. 네? 제가요? 진홍은 무척이나 긴장했습니다. 전하께서 생활하시는 대전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홍은 상을 들고 조심조심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대전 안에서는 정조가 누군가와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이번에 거론된 자들은 모두 자질이 부족하다 생각되옵니다. 하오니 이번 인사를 제고해 주시옵소서. 자질이 부족하다니. 경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오? 경이 이번 인사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경들과 같은 노론 출신이 아니라 남인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오. 경들은 어찌하여 능력보다 당파를 따지고 이 나라보다 자기 당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오. 나라의 녹을 먹는 자로서 부끄럽지도 않으시오. 전하, 그런 것이 아니옵고. 그만 물러가시오. 정조의 후통이 떨어지자 당상관으로 보이는 대신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상선이 조심스럽게 고했습니다. 전하, 수라 나오시리까? 진홍은 정상군과 함께 수라상을 들고 정조 앞으로 갔습니다. 정조는 화가 나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전하, 마음을 편히 하시고 수라를 드시옵소서. 옥체가 상하실까 염려되옵니다. 정조는 한두 숟가락을 뜨더니 이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생각이 없구나. 그냥 내가 거라. 하오나 전하. 정상궁이 사정하듯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진홍을 향해 눈짓했습니다. 얼른 수락관으로 가서 뭔가 다른 음식을 좀 가져오라는 뜻이었죠. 진홍은 수락관으로 달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전하의 입맛을 돋울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진홍의 머릿속에 문득 탕평채가 떠올랐습니다. 진홍은 수락관에서 대기하고 있던 나인들과 함께 부랴부랴 탕평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 됐다. 진홍은 탕평채를 들고 다시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정상궁은 진홍이 가져온 탕평채를 정조에게 올렸습니다. 전하, 탕평채는 5가지 맛이 나는 음식이옵니다. 입맛을 돋울 수 있을 것 같아 만들어 보았사옵니다. 탕평채. 정조는 탕평채를 보더니 갑자기 무엇인가가 떠오른 듯 상기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 탕평채. 5가지 재료가 고루 어우러진 음식으로 할바마마께서 붕당 간의 싸움을 뿌리 뽑기 위해 대신들 앞에 내놓으셨다지. 과인이 왜 이 음식을 잊고 있었단 말인가? 허허. 정조는 아주 반가워하며 탕평채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맛있게 먹던 정조가 말을 꺼냈습니다. 내 이름이 진홍이라 하였느냐? 내일 경연이 시작되면 이 탕평채를 드리거라. 정조는 뭔가 좋은 생각이 있는 눈치였습니다. 다음 날 경연이 시작되자마자 대신들 앞에 작은 상이 하나씩 놓였습니다. 오늘의 경연은 이 음식으로 대신하고자 하오. 경연에 차가 아닌 음식이 등장하자 대신들의 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경들은 앞에 놓인 음식이 무엇인지 아시오? 대신들은 알면서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음식은 노란색, 파란색, 흰색, 검은색, 붉은색의 5가지 재료가 고루 어우러져
맛이나 색깔이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탕평채. 과인은 경들이 이 음식을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하오. 할바마마께서 이미 오래전에 봉당 간의 싸움을 뿌리 뽑자는 의미로 경들 앞에 내놓으신 적이 있기 때문이요. 정조의 짓궂은 표정을 본 신하들은 이번에도 아무 말을 못하였습니다. 이 음식에 담긴 과인의 뜻을 알아주길 바라오. 과인은 할바마마의 뜻을 받들어 탕평책을 펼칠 것이요. 실력이 있으면 노론이든 소론이든 상관없이 인재를 뽑겠다는 말이요. 그러니 경들도 앞으로는 서로 당을 따져 싸우기보다 정사에 힘써 주시오. 성심을 다하겠사옵니다. 정조는 흐뭇해하며 대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진홍을 불렀습니다. 내 덕분이니라. 그동안 신하들이 서로 편을 갈라 싸우는 바람에 머리가 깨질 지경이었다. 하지만 내가 탕평채를 가져와 해결되지 않았느냐. 그것이 무슨 말씀이온지. 정조는 진홍이 이해했든 말든 상관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짐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라를 담당하도록 하여라. 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